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올해 72세이고 10년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집 앞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한 바퀴 산책하고 골목길에 놓아둔 벤치 위에서 덤벨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덤벨 준비를 마치고 첫 세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깨와 팔이 평소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라 몸이 덜 깬 걸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리프팅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반복 동작을 하던 순간 갑자기 손목이 뒤틀리며 딱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벤치에서 미끄러졌고 그대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통증에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보니 오른손목 주위에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라며 통증을 참아보려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마주한 순간 제 손목 피부가 보랏빛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물 한 컵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손목이 경직되었고 밤새 잠에서 자주 깨야 할 만큼 통증이 도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철 씨, 골밀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으나 작은 스트레스에도 금이 가기 쉬운 상태예요. 운동 자체는 좋은데 현재 방식대로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운동은 건강이라는 단순한 방정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제가 걸었던 운동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은 벤치와 나무들이 저를 반기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간 땀 흘려 쌓아온 성취가 오히려 제 몸을 혹사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어쩐지 배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더 빨리 늙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오래된 운동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매일 기록했던 칼로리 소모량, 세트 수, 덤벨 중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고 더 무겁게, 더 많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운동 루틴을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기록이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이자 동네 체육회 회장인 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운동이 도리어 몸을 잡아먹는 기분이야. 친구는 낯설지 않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 형, 나도 예전에 무리해서 운동하다 부상난 적 많아. 나이 들수록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해. PT에게 자세 교정 받고 회복 과정도 꼭 챙겨야 해. 친구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준비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중량을 올려가며 휴식 없이 매일같이 운동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모든 습관이 오히려 저를 빨리 늙게 하고 골밀도를 약하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먼저 준비 운동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10분간 하고 덤벨 중량은 제1회 반복 최대 중량, 원RM, 위 50에서 60% 수준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쿨다운과 간단한 마사지로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몸의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제 삶의 작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같은 나이대 분들께 운동, 제대로 배우고 실행해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제2부에서는 제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위험한 습관 2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제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 운동 없이 덤벨을 들고 시작했던 어리석은 실수를 깨달은 뒤에도 저는 또 다른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무조건 무거운 중량만 고집하기와 운동 후 회복을 소홀히 하기입니다. 이 2가지는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60대 이후 우리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저는 덤벨 무게를 더욱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젊을 때는 5kg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의 자존심은 쉽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권장한 1회 반복 최대 근력, 원RM, 위 50에서 60%보다 훨씬 높은 약 80% 정도의 중량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내 아끼던 5kg 덤벨을 내려놓고 12kg를 집어 올리던 순간
팔에 전해지는 묵직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운동하는 기분이군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무게를 견디는 제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첫 세트를 마친 뒤에도 손등과 팔뚝에 알 수 없는 찌릿함이 남았고 두 번째 세트에서 팔을 올리는 동작마다 심상치 않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영철 씨, 통증이 있어도 참아가며 하면 근육이 더 단단해진다. 는 지난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중량보다 자세와 반복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원RM 위 5060% 범위에서 1012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운동하세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동시에 오랫동안 간과해온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팔과 어깨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연골이 이미 조금 마모되고 있어요. 여기에 무리한 중량을 계속 주면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이 오히려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운동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연도별, 달별로 기록된 덤벨 중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kg에서 7kg, 9kg을 거쳐 12kg으로 올라간 그래프는 한눈에 보아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무게를 올리고 있었구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량보다는 나에게 맞는 무게로 운동하자. 다음날 아침, 원RM 테스트로 제 한계 중량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60% 수준인 7kg을 덤벨로 설정해 한 세트당 10회 반복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게는 체감상 가벼웠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깊숙이 근육이 긴장하는 느낌이 들어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운동 후 땀을 흘리고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10분간의 쿨다운 스트레칭과 폼롤러를 이용한 자기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근육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상쾌함이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덤벨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 운동, 본 운동, 쿨다운까지 모든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따랐습니다. 덤벨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근섬유의 긴장감은 결코 중량만으로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니 어깨와 팔의 가벼움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무게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제대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준비 운동 없이 한순간에 고중량을 들며 얻은 허영심은 제 건강을 배반하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나에게 맞는 중량으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한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철, 72세의 저는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 적정 중량 설정 본 운동 쿨다운까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지키며 하루하루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관절의 유연함과 근육의 탄력성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제 2부를 마치며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무거운 중량만 고집했던 일. 둘째,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소홀히 했던 일. 이 두 가지는 제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었으나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균형 잡힌 운동 루틴 만들기와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머지 세 가지 치명적 실수를 극복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운동,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앞서 두 가지 실수를 극복한 뒤에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근육그룹의 불균형과 휴식 없는 운동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운동 강도나 중량만큼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상과 피로 누적을 초래해 노화를 가속화하는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즐겨했던 운동은 팔 근육 강화였습니다. 아침마다 덤벨을 들고 이두박근 걸을 반복하며 팔뚝이 굵어져 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리, 등, 코어 근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고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전신 운동을 꺼렸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깨, 팔, 가슴 근육만 발달시키며
하체와 척추 주변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을 때 상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철 씨, 상체 근육은 튼튼하지만 하체와 코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무릎 관절이 불안정하면 작은 충격에도 인대가 늘어나거나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어요. 전신 근육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특정 부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운동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선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을 포함시키고 플랭크와 데드버그 같은 코어 강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팔 근육 강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전신 근육을 조화롭게 단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뚝이 굵어지는 재미가 줄어든 듯 아쉬웠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날수록 전신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허리 통증이나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습관, 쉴 틈 없는 운동 집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손목 부상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도 빠르게 회복하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운동 후 통증이 가시지 않은 채로도 오늘 하루라도 쉬면 늙는다는 두려움에 매일같이 공원에 나갔고 휴식 없이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근육은 계속 미세 손상을 입고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만성 피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전체가 뻣뻣했고 이전보다 운동 성과도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상승했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휴식 없는 운동은 결국 몸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회복 단백질은 운동 중이 아니라 휴식 중에 주로 분비됩니다. 라는 트레이너의 말은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적절한 휴식 주기를 운동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주 3일은 집중적인 근력 운동, 다른 2일은 가벼운 유산소와 스트레칭, 하루는 완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동 후 48시간 동안은 같은 근육 그룹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쉬는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실제로 쉬는 날의 회복 효과를 느끼고 나니 오히려 다음 운동에서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육 그룹의 불균형과 휴식 없는 운동 집착은 제가 마지막까지 극복해야 했던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전신 근육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무릎, 허리, 목 등 관절 부하가 분산되고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근섬유가 효과적으로 재생됩니다. 저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매주 전신을 균형 있게 단련하면서도 회복과 휴식을 통해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잘못된 자세와 컨디셔닝이라는 주제로 운동 중 흔히 범하기 쉬운 자세 오류와 그로 인한 문제, 그리고 바른 자세 교정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여러분께 작은 인사이트라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제3부에서 균형과 휴식의 중요성을 배운 뒤에도 저는 또 다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세와 부적절한 컨디셔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실수가 모여 결국 큰 부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저는 평소처럼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내려가는 동작을 반복했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기에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무릎을 과도하게 밀어내는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무릎 안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 불편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릎이 약해졌나 라며 걱정 끝에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스쿼트 자세를 지적하셨습니다. 스쿼트할 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관절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야 자연스럽게 하체 근육 전체가 사용됩니다. 그제야 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자세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은 둥글게 말려 있었고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울 보며 자세 교정하기, 코어 근육에 힘주기, 호흡 패턴 맞추기를 의식하며 운동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려가며 복부에 힘을 주고 올라올 때 천천히 숨을 내쉬어 코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게를 낮춰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점차 조금씩 자세가 잡히면서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별표 컨디셔닝, 신체 준비 상태, 별표를 소홀히 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근력 운동만으로 몸이 충분히 준비된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로부터 민첩성, 유연성, 균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도 필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어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씩 간단한 요가 스트레칭과 밸런스 패드 위에서 서기, 가벼운 측면 런지를 포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고 밸런스 패드 위에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통해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가벼운 측면 런지를 통해 골반과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니 일상에서 흔들리던 균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자세 교정과 종합적인 컨디셔닝은 제가 마지막까지 개선해야 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올바른 자세가 갖춰지니 같은 중량으로 운동해도 효과가 배가 되었고 컨디셔닝 훈련을 병행하니 근육 경직과 관절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 4부를 마치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할 때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코어에 힘을 주는 호흡법을 익혀야 한다. 근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 균형, 민첩성을 골고루 단련해 작은 충격에도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제5부에서는 운동 중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내 몸의 신호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통증과 피로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60대 이후 건강한 운동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덤벨을 들기 전 다리 근육에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통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찾아오는 뻐근함은 운동 후 24에서 48시간 이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근육통이지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 부종이나 움직임 제한을 동반하는 부상 신호는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다가 결국 종아리 근섬유에 미세 파열이 생긴 경험도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티던 날들이 후회스러웠고 병원에서 운동 통증과 부상 통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냉찜질을 통해 초기 염증을 가라앉힌 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절차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피로 누적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운동 후 수면의 질과 컨디션, 통증 여부를 간단히 메모하며 스스로 회복 곡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컨디션이 3점 이하로 떨어진 날엔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대체했고 영양과 수분 섭취량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성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할 수 있었고 회복 곡선이 높아질 때마다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은 컨디션 체크데이로 정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의 가동 범위를 스스로 점검하고 대퇴사두근과 이두박근의 근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한 발로 서기와 측면 런지로 균형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이 간단한 자기 검사를 통해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1에서 5점으로 평가했고 3점 이하일 때는 강도 높은 운동을 쉬거나 유산소 스트레칭 위주로 가볍게만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미리 계획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 중에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피로는 나이가 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이자 지금 멈춰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수단임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운동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운동 일정을 소화하며 컨디션 체크와 통증 대응 루틴을 철저히 지킵니다. 덕분에 종아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하루하루 관절과 근육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내 몸이 괜찮다는 신호인가 불편하다는 경고인가 를 스스로 묻고 그 답을 존중하며 운동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작은 통증이나 피로를 지나치지 마시고 스스로 몸의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냉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회복을 돕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컨디션 체크데이를 정해 오늘 내 몸 상태를 점수로 기록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60대 이후에도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10년의 운동길에 마침표를 찍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운동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몸을 존중하는 운동으로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